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해서 속임수 썼다. 이제 거짓 깃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전운이 감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드럼빗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기 전에 막 그 북치는 소리 이게 지금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개입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공작원을 심어 거짓 깃발 작전을 펼쳤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지금 공작원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작전을 하나 벌였다는 거죠. 예전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성동격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끄럽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공격을 해오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뭐 이거는 전통적인 이제 그 군사 작전 계획 중에 뭐 한 가지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술의 하나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관리로부터 소식을 접한 CNN 방송은 그 관리가 미국이 공병들이 도시전과 폭발물을 사용해서 러시아의 대리군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를 훈련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군은 이러한 활동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시작될 수 있는 군사 침공 몇 주 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침공을 하기 몇 주 전에 이러한 그 성동격서 같이 작은 이제 국지전들, 폭발물을 이용한 도시전, 이런 시가전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좀 내놓은 그런 상태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쉽게 하지 못할 텐데, 국제사회라는 것이 이제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체첸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국가들이 뭔가 버리고 있을 때 자기들도 슬쩍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 아주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이 내부에서 이 국내에서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바이든이 지금 국외 문제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죠. 국내 문제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러시아는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우크라이나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또 골칫거리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좀 재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재미를 볼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슬쩍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정보계는 러시아가 침공을 위한 구실을 날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개발했다. 지금은 등급이 하락했다. 우리는 이 플레이북을 2014년에도 보았다. 이 플레이북을 다시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은 행정부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언론과 공유할 구실을 잠재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가 이미 그런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첩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빌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그냥 침공하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침공의 명분이.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전쟁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명분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견제만 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 딱 터지는데 별거 아닌 게 하나 터지면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전면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만들어내는, 이 빌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 국가의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실수를 유도해서 어떤 자극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 실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너희 왜 우리 공격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자기네들이 공격해놓고 이런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뒤에서 몰래 뒤통수를 한 대 딱 쳐놓고서는 안 친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전을 펼쳐놓으면은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날 때렸지? 근데 그 실수할 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전조가 이미 포착이 됐다는 것이고요. 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24시간 안에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공작원 심어놓고 거짓 깃발 작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 쪽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지적과 함께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사이버 어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이.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죠. 해커들이 70개 정도의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침입해서 이 사이트들을 다 망가뜨려 놓는, 마비시켜 놓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글들이 전부 다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부 웹사이트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로채는, 랜섬웨어 같이 해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염려할 것 없다,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 러시아에서 한 거 아니다, 러시아 군이라든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발뺌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해온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자극을 해서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동부 지역에서 공작원이 무슨 일을 벌였던, 아니면 이렇게 그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실책을 유도해내던,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준비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뭐 큰 소리 치는 것밖에는 없는데, 큰 소리 친다고 푸틴이 그런 것 신경이라 쓸 사람입니까?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수만 명의 군대를 집결시킨 후 외교적 해결을 찾기 위한 러시아와 미국, 유럽, 나토 간의 회담이 이번 주 종료된 지 몇 시간 만에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토하고 뭐 여러 미국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좀 머리를 싸매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러시아가 자기네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좀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안보 양보를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나토는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유럽 지역으로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놓은 것이고요. 근데 그 연합 조직에 미국이 가담을 하고 있고,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바로 달려가 가지고 합세해서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 구소련에서 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한 나라들을 나토 연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천천히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CSTO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따로 규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의 안보 동맹을 만들어 놓은 그런 연맹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CSTO에 있는 사람들이 나토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 문단속하는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유럽 연합 측과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무장해제하게 하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더라.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지 저희가 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